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에 마시는 이 한 잔의 차가 정말 내 신장을 편하게 해주고 있을까?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더 힘들게 하고 있을까? 몇 달 전 한 시청자분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건강을 위해 차를 자주 마시는데 어떤 차가 신장에 도움이 되는지 너무 헷갈린다고요. 몸을 위해 마시는 음료인데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늘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우리는 늘 건강을 챙기려고 무언가를 선택하지만 그 선택이 맞는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신장은 조용히 말없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차가 진짜 도움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마셔야 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차 세 가지를 아주 천천히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도움이 되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마시면 좋은지까지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하루 속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을 더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사실 신장 건강에는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거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면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음료는 이 신장의 일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주고 어떤 음료는 모르는 사이에 부담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조사들을 보면 성인 중 상당수가 하루 수분 섭취가 일정하지 않거나 카페인 음료를 과하게 마시거나 짠 음식을 먹은 뒤 물로 해결해 보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신장이 조금씩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패턴이지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물을 마시는 건 어려운데 차는 잘 마시니까 이걸로 신장이 편안해지면 좋겠어요. 이 말 속에는 작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건강 관리가 차 한 잔이길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단순히 차 추천이 아니라 내 몸과 대화하듯 신장을 이해하고 그것을 편안하게 해주는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나이가 들고 몸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가끔은 그냥 지나쳤던 선택들이 쌓여서 건강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건강에 어떤 차가 도움이 되는지 아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작은 배려, 작은 휴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헷갈려 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와 잘못된 습관들 말이지요. 그 오해 속에는 혹시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차를 마실 때 대부분은 좋다니까 마신다, 건강에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만 듣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몇 가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들을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차는 어떤 종류든지 신장에 모두 좋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어떤 차는 이뇨 작용이 있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카페인이 많거나 특정 성분이 강한 차는 신장을 더 바쁘게 만들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몇 잔씩 진하게 우린 홍차를 마시는데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좋을 거라고 믿고 꾸준히 마셨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체질에는 맞지 않았던 경우였습니다. 몸은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차를 많이 마시면 물을 안 마셔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물은 잘 안 마시고 대신 따뜻한 차로 수분을 대신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나 특정 허브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 수분 보충보다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차도 물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신장은 물과 차를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몸이 붓거나 피곤할 때 이뇨되는 차를 마시면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뇨 작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 어르신은 붓기가 심할 때마다 이뇨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차를 마셨습니다. 잠깐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더 심한 갈증과 피로가 찾아왔습니다. 몸 안의 균형이 깨졌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여러 종류의 차를 섞어 마시는 습관도 많습니다. 하지만 차마다 성분과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섞어서 마시는 것이 꼭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간단한 것도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도 몸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얼마나 많은 좋을 것 같은 선택을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확신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내가 했던 선택이 떠오르고 있나요?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한 의학 용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마치 옆에서 조용히 설명해 주는 의사 선생님처럼 또 오래 알고 지낸 이웃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50리터에 가까운 혈액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 없는 노폐물을 걸러내고 우리 몸이 유지해야 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잡아주지요. 그래서 신장은 조용한 정수기 같다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아주 세심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는 이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차의 성분이 신장의 필터링 작업에 어떤 자극을 주느냐입니다. 카페인이 많은 차는 일시적으로 소변량을 늘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수분을 더 잃게 되어 신장의 균형 유지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함량이 낮거나 없는 차가 신장 건강을 생각하는데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차는 신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 노폐물을 정리하는 데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주는데 항산화 성분은 이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작은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허브차는 신장을 직접적으로 도와준다기보다는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차를 마시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같은 차라도 너무 진하게 우려 마시면 성분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오히려 몸 안에서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연하게,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분은 평소에 몸이 자주 붓는다고 해서 이뇨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차를 진하게 우려서 하루에 몇 잔씩 마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갈증이 심해지고 피로감이 더 커졌습니다. 이유는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은 사라지고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즉, 차의 효능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억해둘 점은 차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신장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물, 적당한 염분 섭취, 그리고 생활 습관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차 한 잔은 그 과정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친구일 뿐이지요. 신장은 말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외치지도 않고 힘들다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먼저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차가 실제로 신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속에 작은 변화 하나가 스며들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부터는 신장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어렵고 복잡한 변화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차를 마시는 습관 역시 그 작은 변화 중 하나지요. 첫 번째 조언은 신장에 부담이 적은 차를 고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인이 거의 없는 보이차나 귀리차, 옥수수 수염차 같은 차들은 신장을 무리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몸을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아침마다 커피 대신 옥수수 수염차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였는데 오후에 붓기가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선택을 찾는 과정이었던 거죠. 두 번째 조언은 차를 연하게 우려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려면 진하게 우려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진한 차는 오히려 몸 안에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민감한 분이라면 더 그렇지요. 따뜻한 색이 은은하게 올라올 정도로 부드럽게 우려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은 강한 자극보다 지속 가능한 편안함에서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조언은 차를 마시는 타이밍을 잘 잡는 것입니다. 아침에 몸이 깨어날 때 혹은 저녁에 긴장을 풀고 싶을 때 따뜻한 차 한 잔은 신장을 포함해 전신의 부담을 가볍게 합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나 밤늦게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쉬어야 하는 시간에는 자극을 줄이는 것이 기본이니까요. 네 번째 조언은 차만으로 수분을 대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하루 전체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 사이사이에 부담 없는 차를 넣어주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물 대신 허브차만 하루 내내 마셨는데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지고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필요한 것은 결국 맑은 물입니다. 다섯 번째 조언은 하루에 너무 많은 종류의 차를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차, 내일은 저 차, 이렇게 계속 바꾸다 보면 몸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차 한두 가지를 중심으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지속 가능한 습관이야말로 몸이 가장 편안해 하는 길이니까요. 여섯 번째 조언은 차를 마시는 시간을 나만의 작은 휴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뜻한 찻잔을 손에 올려두고 향을 맡고 천천히 들이키는 그 순간 신장은 물론 마음까지도 편안해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중 유일하게 나를 위해 멈추는 시간이 차 마시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건강은 이런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이 조언들을 모두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하루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작은 변화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나누고 있는 이야기와 가장 닮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상담했던 분인데 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셨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몸이 자주 붓고 피곤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거움이 계속되자 생활을 조금 바꿔보기로 마음 먹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저 몸에 좋다는 차들을 이것저것 시도해 보셨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날은 카페인 많은 차를, 어떤 날은 너무 진하게 우린 허브차를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좋아질 것 같아서 했던 행동이었지만 몸은 오히려 더 피곤해졌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신 문장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 말 속에는 작은 후회와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점검했습니다. 물과 차의 균형, 차의 종류, 마시는 시간, 그리고 농도. 특별하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그분은 그 순간마다 자신의 몸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연한 귀리차 한 잔, 점심 이후에는 맑은 물을 조금 더, 저녁에는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따뜻한 허브차 한 잔.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몇 주 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대단히 한 건 아닌데 몸이 전보다 훨씬 편안해요.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몸이 드디어 편안함을 되찾은 것이었지요. 우리는 종종 건강을 지키기 위해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렇게 아주 작은 이해와 작은 습관 속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분처럼 몸이 보내던 작은 신호를 떠올리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오셨다면 신장을 편안하게 하는 차와 생활 방식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아마 조금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중 꼭 기억해두면 좋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인이 적거나 없는 차를 선택하기.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두 번째, 차는 연하게 우려 마시기. 진한 차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로 수분을 대신하지 않기. 물은 따로, 차는 보조적으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하루에 너무 많은 종류의 차를 바꾸어 마시지 않기. 몸이 어떤 차에 편안함을 느끼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시는 타이밍을 조절하기. 아침이나 휴식 시간처럼 몸이 받아들이기 좋은 때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차 마시는 순간을 작은 휴식으로 만들기.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편안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6가지는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체크리스트 중에서 오늘 바로 실천해보고 싶은 항목이 하나 떠오르셨나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 속 작은 선택 하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신장은 늘 조용히 일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배려해주면 참 고마워하는 기관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방식, 물을 마시는 습관,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여러분의 몸을 더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조금 더 이해해 보려는 마음, 그리고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이 저는 참 기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가볍게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분의 하루도 여러분처럼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